세계 경제가 만만해지는 책. 레벨 1 새로운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기초 지식. 1. 뉴욕 증시를 움직이는 건 미국 경제가 아니다. 융합 경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세계 경제 위기로 이어지자 각국 지도자들은 현대 사회에 발생한 최악의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을 묘책을 찾기 위해 분주해졌다. 이들은 기존 경제학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하는지 묻기 위해 경제학자들을 찾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솔직한 경제학자라면 아마 이렇게 대꾸했을 것이다. 기존 경제학 이론은 끝났습니다. 경제학자든 아니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요인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즘 시대의 낡은 수식과 이론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핵융합 과정에서 수소 원자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듯 새로운 융합 세계 경제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강한 에너지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을 만들어낸다. 과거 경제 환경에서는 간단한 절차를 따르면 논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거나 더 효율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모든 사람의 생활 수준이 향상됐다. 요즘의 세계 경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데도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이 꼭 좋기만 한 일일까?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청소년은 물론 어린아이까지 행복도가 낮아지고 고립감, 우울증, 심지어 자살 충동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도 스마트폰으로 스냅챗이나 페이스북을 하며 항상 친구들과 연결된 삶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카오스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은 본질적으로 예측하거나 제어할 수 없다. 날씨, 주가 변동, 자극을 주었을 때 뇌의 반응 같은 비선형적 사건은 너무 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성능 좋은 컴퓨터를 쓴다 해도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카오스 이론을 처음으로 만든 MIT 기상학 교수 에드워드 로렌츠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나비 효과를 예로 들었다. 로렌츠에 따르면 아마존에서 나비의 날갯짓 같은 아주 사소한 사건이 벌어지면 이로 인해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는 거대한 태풍이 불어 닥칠 수 있다. 21세기 경제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나비 효과가 벌어진다. 21세기 경제의 원인과 결과는 한데 뒤섞여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한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 그 결과는 어떨까?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선거 결과에는 전략적으로 노출된 소셜미디어 광고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도덕한 정치인들은 데이터 분석 회사를 고용해 선전에 가장 잘 넘어갈 만한 유권자를 찾아 집중 공략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후보 본인을 포함한 정치인들조차 이런 광고가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세계 경제. 확장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인터넷의 범위는 급속도로 넓어지고 있다. 2010년대 말 현재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의 수는 이미 300억 개가 넘었다. 전 세계 수백만 가구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 알렉사와 애플의 시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는다. 이들 기기와 정보는 앞으로 선량한 NGOB 정부기구와 비양심적인 정치인들의 손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될까? 새로운 융합 경제의 예측 불가능성은 금융 투자 산업에 큰 혼란을 불러왔다. 대형 투자 회사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써서 매일 수조 단위의 달러, 파운드, 유로, 엔을 세계 이곳저곳으로 옮긴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컴퓨터를 갖춘 투자 회사들조차 왜 증시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폭락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전 세계 증권시장,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2010년대 중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변동이 적은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날 트레이더들은 시장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증시가 폭락하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 그날의 주가 하락폭은 믿기 힘든 수준이었다. 이론적으로 주식시장에 이런 폭락이 올 가능성은 16억 년에 한 번밖에 되지 않는다. 이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선언이나 이탈리아의 정권 교체 같은 한 나라의 일은 곧바로 전 세계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한 부문에서 돈을 잃은 투자자들은 다른 부문 또는 다른 나라의 보유한 자산을 팔아 손실을 메우는 경향이 있다. 뉴욕이나 런던의 증시가 급락하면 현금이 필요해진 투자자들이 자국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외국 주식을 팔면서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신흥시장의 증시가 폭락한다. 이처럼 한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의 주식시장은 그 나라 잘못도 아니고 그 나라가 손 쓸 수도 없는 일로 인해 타격을 받기도 한다. 한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통화를 발행하는 나라는 경제위기 때 전혀 다른 경험을 한다. 일본엔 스위스 프랑, 미국 달러는 증시가 폭락하면 가격이 오른다. 전 세계 증시의 폭락과 그 이후에 경기 대침체를 불러온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제 투자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달러를 사들이는 것이었다.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주요 준비통화로 달러를 보유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폐를 지닌 덕분에 오랫동안 많은 이익을 누렸다. 미국이 전쟁 자금이나 정부 적자를 메울 돈을 외국으로부터 쉽게 빌릴 수 있는 이유도 달러가 준비통화이기 때문이다. 준비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의 단점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화 가치가 높아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은 2018년부터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이유로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준비통화를 발행해서 얻는 이익은 챙기면서 무역 전쟁을 위협 삼아 적자를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대공황 시절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 장벽을 세우자 다른 나라들도 보복성 무역 장벽을 세우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 IMF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미국발 무역 전쟁이 같은 일을 초래하는 것을 막고자 2018년 워싱턴에서 각국 재무장관과 함께 세계 경제 위기를 방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자유무역의 이점을 되풀이해 설명하고 미국의 조치에 보호주의로 대응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려 했었다. 또 모든 국가가 적자를 볼 수 있다면서 심지어 중국조차 일부 국가를 상대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로운 융합 경제는 많은 면에서 직관에 어긋난다. 새로운 세계 경제에서 혁신과 성공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요인에 의해 판가름 날 것이다. 요즘 여러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기술이나 사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한다. 일례로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발도르프 페닌슐라 학교 더 월도프 스쿨 오브 더 퍼닌설러에서는 화면이 있는 전자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주변 하이테크 기업에 근무하는 부모를 둔 학생이 대부분인데도 학교에서는 칠판, 분필, 콩주머니, 과일 등을 활용해 실용적인 내용과 비실용적인 내용을 모두 가르친다. 학생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비선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데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없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창의적 사고에 도움이 된다. 어쩌면 새로운 융합 경제에서 성공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달려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사는 복잡하고 상호연관적인 세계에서는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하기보다 우연과 혼돈에 몸을 맡기는 편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똑바로 난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막다른 골목과 부질없어 보이는 노력이 결국 우리를 더 멀리까지 데려다 줄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찌됐든 변덕쟁이 정치인부터 경제위기, 테러까지 어지러울 정도로 급변하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한 국가나 개인이 경제를 움직이는 복잡한 힘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상으로 1. 뉴욕 증시를 움직이는 건 미국 경제가 아니다. 이었습니다.